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주사부 일체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 한번 공유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요,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신규로 들어갈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뉴스들을 많이 활용들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증권사 리포트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물론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100장 되는 리포트여도 다 보긴 다 봐야 되는데 그중에 그래도 지금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를 왜 봐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을 하다가 이제 IR 회사에도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는 당연히 제가 기업 탐방을 많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기업 탐방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용은 뉴스라든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가 훨씬 더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주식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리포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유용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업에 뭐 직접 가지 않아도 뭐 기업의 현황과 전망, 이익 전망에 따른 어떤 이론적인 목표가들도 제시가 친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증권사 리포트 필수 체크 사항을 보면요. 투자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뭐 바이 또는 뭐 셀은 거의 못 보셨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는 매도 리포트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나올까 말까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저는 사실 뭐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장된 기업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매도 리포트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건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근데 바이나 홀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들도 변화를 하는데 일단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면 좋은 거겠죠. 뭔가 회사가 더 실적이 좋아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목표가가 더 높아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게 한 증권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수의 증권사에서 나온다면 더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전망도 보셔야 되는데 자, BPS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PER은 여러분들이 약간 보시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PER의 가치는 바뀌기 때문에 BPS, 주식당 순이익이거든요. 주식당 순이익이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BPS가 더 늘 것 같다라고 내용이 나온다면 좀 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를 보면은 주요 사업 파악이라든지 업황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더 들어가면 매출 비중이 아니라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왜 반도체 회사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냐면 최근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오히려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실제 매출 비중은 오히려 가전이라든지 이쪽이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절반 정도가 반도체 쪽 사업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회사로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보다는 정확히는 영업이익 비중이 높은 사업이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력 사업이 속해 있는 업황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주력 사업이 나는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요. 작년처럼. 그러면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이 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 주력 사업이 속한 산업들 업황이 어떤지 전방 산업에서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뭔지도 당연히 봐야겠죠. 우리가 ABC가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데 이왕이면 잘 나가는 회사가 더 주가도 잘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조금 주춤한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씩 웃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의 현황도 보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겠고 수출 현황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 다변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좀 더 좋게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버행 이슈
여러 번 제가 주사부일체로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 잠재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나오면 사실 주가가 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체크하기 사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일정들이 정리되어 있는 채널들을 좀 잘 찾거나 뉴스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리포트를 보다 보면 오버행 이슈가 지금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들은 이런 오버행 이슈가 없는지도 리포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리포트에 없다면 뉴스라든지 어떤 캘린더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신성장 동력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종목들은요. 정체되어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똑같은 제품만 계속 만드는 회사는요. 결국은 매출이 늘기가 어렵습니다. 뭐 물가가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이 오르니까 매출은 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버는 돈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신성장 사업을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왜? 지금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는 HBM을 선제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투자할 때 우리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주식 투자자들. 하지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지금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리포트 종류는 많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내용들, 경제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섹터들, 산업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업, 그리고 채권이나 선물 옵션과 같은 이런 파생 쪽들도 있는데 뭐 다 보면 좋지만 사실 이 엄청나게 수십 개씩 하루에도 나오는 리포트를 다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종목당 보면 리포트당 막 100장이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중에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제목을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도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는데 제목이 혹하는 걸 많이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부정적인 제목의 증권사 리포트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유사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쏟아진다면은 그건 분명히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리포트를 쓰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뭔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목도 좀 불안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업황이 좀 안 좋거나 개별적으로 리스크가 있거나 그래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 실적 부진이 뼈 아프다. 건설 자회사 손실 확대된다. 그다음에 뭐 할인점 매출 부진으로 비용 부담 상세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이 있죠. 내년 올해다 이제는 2024년도 상반기까지 손익 개선 여부는 불투명하다. 뭔가 약간 내가 봤을 때 좀 불안한 문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제목과 그다음에 요약된 내용들을 보면. 자, 그렇다면 요 종목들 바로 다음 장 보면은 주가를 보여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제 위아래 이마트와 이제 신세계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한 달 이상 동안 주가가 뭐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업황이 좀 안 좋거나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한 면이 있는 그런 제목들이 나와 있는 리포트들은 주가가 좀 많이 흐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신규로 진입할 때는 다음 장에 나오는 이런 제목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CS윈드 같은 경우는 부활한 육상풍력, 수행 중인 해상풍력, 수요가 살아나고 외형 성장 기대감이 높다. 뭐 다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하이브도 올해 성장도 문제가 없다. 2024년도 영업이익도 한 28%, 30%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4분기 영업이익도 863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상당히 컨센 대비 좀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내용들 나오고 거기다가 CS윈드는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앞서 봤던 부정적인 리포트보다는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CS윈드와 하이브인데 최근에 뭐 1, 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했었죠. 물론 CS윈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밀릴 때 동반 하락했지만 좀 더 빠르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을 뚫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가 좋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미 리포트 나온 이후에 그 전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탈 때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좋네? 바로 그냥 비중을 100%다 실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저점에서 잡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주반도체도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엄청 높았잖아요. 이 종목에 올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같은 제주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종목 중에 저가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실적 대비 아직 부각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수단부가 들어가면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공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분산 베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매도 의견 사례는 아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의견과 목표가 상향이 함께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 하향 종목은 역시나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CS인드와 YG엔터테인먼트가 반대되는 모습인데 CS인드는 목표가 상향, 그다음에 YG엔터테인먼트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인데 과연 주가는 어떨까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인드는 아까 보셨죠? 많이 올랐죠? YG엔터테인먼트 좀 아쉽습니다. 이게 뭐 블랙핑크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작용이 되면서 아까 봤을 때 하이브보다 완전 반대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종업계 내에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빼야 되고 이왕이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리포트가 나오거나 경쟁력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 그다음에 바이는 거의 대부분 바이예요. 아니면 홀딩인데 아니면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아니면 스트롱 바이에서 적극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버웨이트나 스트롱 바이 같은 경우는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오랜만에 리포트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보다 훨씬 주가가 높게 평가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리포트 제목만 봐도 요약본만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커지는 시장 규모, 올라가는 수익성. 올해는 P와 Q가 동반 성장하는 해다. 좋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바이. 그래서 새롭게 신규 리포트가 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7,000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좋은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컴퍼니 가이드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다음에 종가들, 전일 종가, 그다음에 제목과 요약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주사부일지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요약 리포트 매일매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리포트 다 볼 수 없다면 요약본이라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요약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이 안에서 목표가 상향 종목을 따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상향 종목들을 볼 수 있고 그 옆에 보면 하향 종목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채널들 잘 활용하시면 리포트 다 보지 않으셔도 좀 빠르게 지금 종목들이 어떤 것들을 볼 만한지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를 한번 갖고 왔는데 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요약 리포트가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그 리포트가 이겁니다. 자, 2024년도 올해 P와 Q가 동반 성장을 한다. 그리고 고마진의 즉시 환급 채널 비중이 확대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지금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업황, 실적, 모멘텀 모든 부분에서 기대감을 높여야 될 시점이다. 이런 제목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너무 강하게 썼다가 만약에 안 좋으면은 쓴 사람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상승 여력은 이 리포트가 나오기 전날 종가 대비했을 때는 26.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때 추천드렸었죠. 요때 급등 한번 나온 다음에 요때 한번 12월 중순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20% 중반대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증시 변동성과 거의 상관없이 움직이죠. 이게 특징들이 뭐냐면 리포트도 좀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정책적인 수혜도 좀 받는 상황.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히 뭐 악재라고 볼 게 없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좀 무관하게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인터로드도 설명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았던 종목이고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저점에서 좋은 내용은 많은데
역사적 저점입니다. 실적은 거의 최대치를 이번에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저점이기 때문에 한번 저점 공략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니까요. 지난 방송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리포트도 계속 중요하지만요. 리포트를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찾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테마에 휘둘리지 마시고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주가 부담이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베팅하셔서 실적 시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철순 매니저님의 강연을 들으면은 너무 진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듭니다. 힘들었어요? 숨이 찹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정보 얻으셨죠? 네. 이 좋은 정보 계속 얻으시려면요. 채널을 고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요. 2부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봬요.